서울의 밤은 언제나 차갑고 무자비했다. 유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심장이 터질 듯한 압박을 느꼈다. 오늘 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강제로 약혼시키려 했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다. 하지만 그 도망의 끝에서 기다린 건 유해의 속삭임이었다. 유하야, 나 없이 어떻게 살 거야? 그 한마디가 유하의 세계를 뒤집어 놓았다. 유하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숨을 헐떡이며 달렸다. 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던 순간, 그녀의 마음은 이미 유해에게로 향해 있었다. 유해는 그녀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의 원천이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서로를 알았고 그 인연은 단순한 우정에서 벗어나 깊은 사랑으로 변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랑은 금기였다. 유하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서 딸의 결혼을 통해 가문의 명예를 높이려 했다. 어머니는 늘 여자는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해라고 말하곤 했다. 유하는 그 압박 속에서 오랜 시간 버텨왔지만 오늘 약혼식에서 모든 게 폭발했다. 약혼식은 서울의 고급 호텔에서 열렸다. 유하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자유를 갈망했다. 약혼 상대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 아들이었다. 그는 유하에게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이 결혼은 거래였다. 유하가 자리에서 일어나 미안해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한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지며 이 미친년아 라고 소리쳤고 유하는 문을 박차고 나왔다. 거리로 뛰쳐나온 그녀는 택시를 잡아 유해의 아파트로 향했다. 유해는 그녀의 연인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들어 유하의 가족 압력이 심해지면서 갈등이 쌓여갔다. 유해의 아파트에 도착한 유하는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유해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유하야, 무슨 일이야? 약혼식은 유하는 유해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도망쳤어.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유해는 그녀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나랑 같이 가자. 서울을 떠나자 그 말은 유하에게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안겨주었다. 가족을 버린다는 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선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하는 가족으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끊겠다고 위협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말했다. 유하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정상이란 단어가 그녀를 괴롭혔다. 사회의 시선, 친구들의 수군거림, 모든 게 그녀를 옥죄었다. 유해는 유하를 달래며 계획을 세웠다. 부산으로 가자. 거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유해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자유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녀 역시 가족의 압력을 받았다. 유해의 부모는 그녀가 지상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했지만 아직 증거는 없었다. 두 사람은 짐을 챙겨 기차역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유하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선택이 옳을까? 가족을 배신하는 게, 하지만 유해의 손을 잡은 순간 그 의심은 사라졌다. 부산에 도착한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빌렸다. 처음 며칠은 행복했다.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며 자유를 만끽했다. 그러나 현실은 곧 그들을 덮쳤다. 유하의 가족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들의 행방을 추적한 것이다. 어느 날 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하는 문을 열었고 그곳에 서 있는 건 그녀의 오빠였다. 유하야, 집으로 가자. 이게 무슨 짓이야? 오빠의 눈에는 분노와 걱정이 섞여 있었다. 유하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오빠가 막았다. 그 여자와 같이 사는 거 알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 말에 유하의 가슴이 무너졌다. 유해가 나서며 그만해요. 유하의 선택이에요 라고 말했다. 오빠는 유해를 노려보며 넌 우리 가족을 망치려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그 대치 속에서 유하는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오빠를 돌려보냈지만 그날 밤 유하는 유혜에게 말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유혜는 그녀를 안으며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유혜 자신의 불안이 숨겨져 있었다. 유혜는 최근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그녀의 상사가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늘 위협받았다. 유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더 큰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유혜를 망치고 있어 왜 다음 날 유하는 혼자 산책하며 생각했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돌아갈까? 아니면 버틸까? 그 갈등 속에서 이야기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다. 부산의 바닷바람이 유하의 뺨을 스쳤다. 하지만 그 바람은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오빠의 방문 이후 유하와 유혜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유혜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유하는 그 불안을 느끼며 자신을 탓했다. 유혜야, 나 때문에 내 인생이 유하는 말을 잊지 못했다. 유혜는 미소 지으며 아니야, 나 선택이야 라고 답했지만 그 미소는 억지스러웠다. 두 사람은 부산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애썼다. 유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유혜는 온라인으로 디자인 작업을 받았다. 하지만 돈은 항상 부족했다. 유하의 가족이 모든 지원을 끊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유하는 우편함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어머니의 편지였다. 유하야,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집으로 돌아와. 내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 그 편지는 유하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버지의 건강 문제는 그녀의 약점이었다. 그녀는 유혜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었고 유혜는 가봐, 가족이니까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질투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유하는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탔다. 병원에 도착한 그녀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약해진 모습이었다. 유하야, 내가 왜 그랬는지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가 대신 말했다. 내가 그 여자와 같이 산다는 소문이 돌았어. 그만해. 정상적으로 살아. 유하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 나 사랑해요. 그게 왜 안 돼요?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사회가 안 받아줘. 내 인생 망칠 거야 라고 답했다. 그 대화는 유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병원을 나온 유하는 친구를 만났다. 옛 대학 친구 지은이었다. 지은은 유하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 유하야,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왜 공개적으로 해? 숨기면서 살면 안 돼. 지은의 말은 선의였지만 유하에게는 비수였다. 숨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는 몰라. 유하는 부산으로 돌아왔다. 유혜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때? 아버지 괜찮아. 유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다. 유혜가 먼저 말했다. 유하야, 내 가족 때문에 나 포기할 거야. 유하는 아니야 라고 답했지만 그 말은 확신이 없었다. 다음 날 유혜는 직장에서 전화를 받았다. 클라이언트가 그녀의 개인 생활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 유혜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게 다 내 가족 때문이야. 그들이 소문 퍼뜨린 거라고. 유하는 놀라며 미안해 라고 말했다. 그 말다툼은 처음이었다. 유혜는 너는 항상 가족 생각만 해. 나보다 가족이 중요해. 라고 소리쳤다. 유하는 울며 아니야. 너가 제일 중요해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갈등은 점점 커졌다. 유하는 혼자서 고민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기준 속에서 그녀의 사랑은 비정상으로 낙인 찍혔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아보았다. 그곳에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 포스트가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당신은 댓글들은 엇갈렸다. 어떤 이는 가족을 버려라고 했고 다른 이는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해라고 했다. 유하는 그 글을 읽으며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았다. 민화 1. 유해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달았지만 늘 숨겨왔다. 부모님은 그녀를 여자답게 키우려 애썼다. 대학에서 유하를 만난 건 행운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이 그녀를 파괴하고 있었다. 유해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어떡해? 유하가 가족 때문에 흔들려. 친구는 포기해. 내 인생도 중요해라고 조언했다. 그 말은 유해의 마음에 새겨졌다. 다음 주, 유하의 가족이 다시 부산으로 왔다. 이번에는 어머니와 오빠였다. 그들은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유하는 그들을 보고 놀랐다. 어머니가 말했다. 유하야,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가 내가 없으면 안 돼. 유해가 나서며 그만하세요. 유하는 제 선택이에요 라고 말했다. 오빠가 유해를 밀치며 넌 빠져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유하는 오빠를 밀어냈다. 오빠, 그만해. 나 유해 사랑해. 그 고백은 가족에게 충격이었다. 어머니는 울며 내가 왜 그래? 치료받아라고 말했다. 유하는 그 말에 분노했다. 이게 병이 아니야. 대치 끝에 가족은 돌아갔지만 그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에 상처를 남겼다. 유해는 유하에게 고마워. 나 지켜줘서 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밤새 생각했다. 이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까? 이야기의 긴장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부산 해변에서 유하는 홀로 서 있었다. 가족의 방문 이후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난 듯했다. 유해와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안정되었지만 속으로는 균열이 생겼다. 유하는 매일 밤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죄책감을 느꼈다. 유해야, 나 정말로 괜찮을까? 그녀의 물음에 유해는 같이 이겨내자라고 답했지만 그 목소리는 떨렸다. 두 사람은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다. 유하는 카페에 일을 늘렸고 유해는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찾았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유하의 옛 친구들이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다. 유하야, 내 소문 들었어.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그 메시지는 유하를 상처 입혔다. 그녀는 유해에게 그걸 보여주며 나 때문에 내가 하느라고 말했다. 유해는 상관없어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다. 유해는 자신의 직장 상사를 떠올렸다. 상사가 내 사생활이 문제야 라고 말한 게 아직도 생생했다. 그녀는 점점 유하를 원망하게 되었다. 유하가 더 강하게 나서지 않아서 어느 날 유해는 클럽에서 옛 연인을 만났다. 그 연인은 과거 유해의 첫사랑이었다. 유해야, 아직도 그 길을 가? 연인이 물었다. 유해는 긍기라고 답했지만 마음은 흔들렸다. 그 만남은 유해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했다. 집으로 돌아온 유해는 유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하는 유해의 변화를 느꼈다. 무슨 일 있었어? 유하의 물음에 유해는 아무것도 라고 대답했다. 그 거짓말은 두 사람 사이에 벽을 쌓았다. 다음 날 유하는 가족으로부터 또 다른 연락을 받았다. 아버지가 퇴원했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조건이 붙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모든 걸 용서해. 유하는 그 제안을 고민했다. 그녀는 유해에게 말했다. 가족이 용서해준대. 유해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가? 나 버릴 거야. 유하는 아니야 라고 답했지만 그 말은 확신이 없었다. 그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유해가 소리쳤다. 너는 항상 중간에 서서 선택해. 유하는 울며 미안해 라고 말했다. 그날 밤 유해는 집을 나갔다. 유하는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유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유해는 옛 연인의 집으로 갔다. 나 피곤해 라고 말하며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건 배신이었다. 다음 아침 유해는 후회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유하는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어?
유하의 물음에 유해는 솔직히 말했다. 옛 친구 만났어. 하지만 그건 반쪽 진실이었다. 유하는 의심했지만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은 두 사람을 더 멀어지게 했다. 유하는 혼자서 서울로 갔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병원에서 아버지는 말했다. 유하야,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해. 그 말은 유하에게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변한 건가? 하지만 어머니가 덧붙였다. 그 여자와 헤어지면 유하는 분노하며 다니오라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유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유해는 내 가족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옳았지만 유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곧 유해의 배신이 드러났다. 옛 연인이 유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유해가 나랑 잤어. 유하는 그 메시지를 보고 무너졌다. 그녀는 유해를 대면했다. 왜 나한테 그런 짓을? 유해는 울며 미안해, 불안해서 라고 말했다. 그 배신은 유하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유해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 갈등 속에서 그녀의 결정은 점점 어려워졌다. 유하는 밤새 울었다. 사랑이란 게 이토록 아픈가? 사회의 압력, 가족의 기대, 모든 게 그녀를 괴롭혔다. 유해는 자신의 실수를 후회했다. 그녀는 유하에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빌었다. 유하는 생각할 시간을 줘라고 말했다. 그 시간 동안 유하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항상 착한 딸로 살아온 자신. 하지만 이제 그 틀을 깨야 했다. 친구 지은을 만난 유하는 조언을 구했다. 배신당했어. 어떻게? 지은은 헤어져. 내 인생 망칠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하는 사랑해 라고 답했다. 그 대답은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다. 유해는 기다렸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하려 애썼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그녀는 다시 압력을 받았다. 내 라이프 스타일 바꿔라는 말. 유해는 그 말을 무시했지만 속으로는 지쳤다. 두 사람은 재회했다. 유하는 용서할게. 하지만 다시는 쉬라고 말했다. 유해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용서는 쉽지 않았다. 이야기의 긴장은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부산의 아파트는 이제 뇌옥처럼 느껴졌다. 유하와 유해는 용서의 말을 주고받았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유하는 매일 유해를 보며 배신의 기억을 떠올렸다. 유해야, 정말로 변할 수 있어. 그녀의 물음에 유해는 약속해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공허하게 들렸다. 사회의 압력은 점점 세졌다. 유하의 가족이 소송을 제기했다. 유하를 강제로 데려오겠다는 내용이었다. 변호사가 유하에게 연락했다. 가족에 청구해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유하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내가 왜 불안정해? 사랑 때문에. 유해는 그녀를 안으며 싸워보자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다. 유해는 자신의 저축을 모두 털었다. 이게 내 속죄야 라고 그녀는 말했다. 법정에서 유하는 가족을 마주쳤다. 아버지는 증언대에서 내 딸은 정상적이지 않아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유하의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는 울며 치료받게 해주고 싶어 라고 덧붙였다. 유하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내 선택이에요. 사랑이에요 라고 반박했다. 판사는 성인으로서의 선택을 존중한다 라고 판결했다. 승리였다. 하지만 그 승리는 피로했다. 가족과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졌다. 유하는 집으로 돌아와 유해에게 말했다. 이제 자유야. 유해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그녀의 배신이 다시 떠오를까 봐. 다음 날 유해는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내 사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라는 이유였다. 유해는 절망했다.
그녀는 유하에게 나 어떻게? 라고 물었다. 유하는 함께 찾자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부산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그들은 새로운 아파트를 구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다. 저 집에 여자 둘이 사네. 유하는 그 소리를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유해는 점점 우울해졌다. 그녀는 약을 먹기 시작했다. 불안해서 유해의 말에 유하는 걱정했다. 도와줄게. 유하는 유해를 상담소로 데려갔다. 상담사는 사회적 압력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 상담은 유해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유하의 마음은 무거웠다. 내가 유해를 이렇게 만든 거야. 어느 날 유하는 옛 직장 동료를 만났다. 유하야, 내 소문 때문에 회사에서 피했어. 그 말은 유하를 상처 입혔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정말로 이게 옳았을까? 유해는 자신의 상태를 숨기려 애썼다. 하지만 어느 밤, 그녀는 유하에게 털어놓았다. 나 다시 배신할까 봐 두려워. 유하는 믿어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약해졌다. 두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려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유하는 말했다. 우리 처음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유해는 등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여행 중 유해는 옛 연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보고 싶어. 유해는 전화를 끊었지만 유하는 그걸 봤다. 또 유하의 물음에 유해는 아니야, 실수야 라고 말했다. 그 사건은 다시 갈등을 불렀다. 제주에서 돌아온 그들은 싸웠다. 유하가 소리쳤다. 너 믿을 수 없어. 유해는 울며 미안해 라고 말했다. 그 싸움 끝에 유하는 집을 나갔다. 그녀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가족, 사회, 사랑. 모든 게 그녀를 괴롭혔다. 다음 날 유하는 돌아왔다. 헤어지자. 그 말은 유해에게 충격이었다. 유해는 왜? 용서했잖아 라고 소리쳤다. 유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라고 답했다. 그 이별은 두 사람을 파괴했다. 유하는 혼자 서울을 떠났다. 인천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지만 유해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유해는 홀로 남아 후회했다. 내 잘못 때문에. 그녀는 상담을 계속 받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이제 끝나고 깨달음의 시간이 다가왔다.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유하는 홀로 살기 시작했다. 유해와의 이별 후 그녀의 삶은 공허했다. 매일 밤 유해의 얼굴이 떠올랐다. 유해야, 잘 지내? 그녀는 메시지를 보내려다 지웠다.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서 버텨야 했다. 가족은 그녀를 포기한 듯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방문했다. 유하야, 내가 행복하면 돼. 그 말은 예상치 못했다. 유하는 울며 점마, 고마워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했어. 내 선택을 이해하려 애썼어 라고 덧붙였다. 그 화해는 유하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NGO에서 LGBT 권익을 위한 일, 그곳에서 그녀는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처럼 강한 사람 처음 봐 라는 말에 유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유해의 소식이 들려왔다. 친구를 통해. 유해가 아파. 우울증이 심해졌대. 유하는 그 소식을 듣고 고민했다. 내가 도와야 할까? 그녀는 유해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유해는 인천으로 왔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다. 유해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다. 유하야,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유하는 나도 잘못했어 라고 말했다. 그 대화는 오랜 시간 이어졌다. 과거의 상처, 배신, 사랑. 모든 걸 털어놓았다. 유해는 나 변했어. 이제 강해졌어 라고 말했다. 유하는 그 말을 믿었다. 두 사람은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천천히.
친구부터 주하의 제안에 유해는 동의했다. 시간이 흘렀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서로를 지지했다. 유하는 NGO에서 활동하며 사회 변화를 위해 싸웠다. 유해는 새로운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강해졌다.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아버지가 유하에게 말했다.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그 말은 유하의 눈물을 자아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유하는 여전히 내적 갈등을 느꼈다. 이 사랑이 정말로 옳은가?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답을 알았다. 사랑은 선택이고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는 거였다. 유해와의 관계는 다시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친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이는 축하했고 다른 이는 피했다. 하지만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다. 이야기의 끝에서 유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게 헛되지 않았어. 이 사랑이 사회의 틀을 깨는데 옳은 선택이었을까?